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벽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중에서 홍정욱 관련주로 해서 좀 전 영상에 이제 KNN을 올려드렸고, 자, 벽산도 홍정욱 관련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또 왜 홍정욱 관련주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이제 역시나 투자 전략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벽산 같은 경우는 요번에 홍정욱 관련주로 엮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회사 대표가 어, 홍정욱 사돈의 그 사돈이라는 이유로 이제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이슈를 좀 찾아보면은 자, 홍정욱 와이프가 이제 벽산이라고 해서 자, 뭐 대표이사 하버드대 동문회 뭐 사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홍정욱 관련주로 엮였다는 거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뭐 인물들이 뭐 가족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지인이라던가 뭐 이제 건너 건너 친척이라던가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모를까 뭐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의 가족 관계를 알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네이버에 인물 검색을 해서 찾는 방법인데 사실 여기에서도 뭐 홍정욱 이 사람의 이제 배우자라던가 가족 관계도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은 즉 이거는 이제 누군가에 의한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작업이었지 않나 싶은 부분이고 일단 여기에 이제 뭐 계속해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3자 투자들이 이제 몰리면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 몇 가지 좀 들어보면은 일단은 요번에 나왔던 그 이슈예요. 제가 아까 이 보여드렸는데 이 지금 홍정욱 와이프가 벽산이라는 건데 지금 이게 나온 날짜를 보면은 2019년도 6월 11일이거든요. 자, 조회수가 3천 뷰를 찍었는데 자, 2016년도 9년도 6월 11일 날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 9년도 6월 11일에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이유로 똑같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반짝 단발성 수급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왜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주가를 움직인다는 건 즉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많이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주가를 그냥 억지로 이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이 가능한데 자, 이렇게 되면은 생기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생기는 리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라고 있어요.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전에 우리가 그 봤을 때 벽산 주가 올랐을 때 얘가 이제 뭐 요가격대 하던 거 2,300원대 하던 주식이 갑자기 2,700원까지 올립니다. 근데 2,300원에 우리가 그러니까 세력이 샀는데 2,700원에 팔고 싶어도 여기에 걸리는 매도 물량이 없다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죠. 그 말은 즉 내가 싸게 잘 샀어도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한다. 즉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세력 의도적으로 올린 종목들은 자칫해서 이제 물량을 넘기지 못하고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벽산도 그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하루만 반짝 오르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얘가 아무리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쉽사리 어, 수익 구간에서 손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력이 이날 당일날 다 정리해서 마무리가 됐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물량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슈를 끌어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력주들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제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공략을 할 때 이전에
이런 급등했던 사례들이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공략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요것도 보면은 요번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이유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단순히 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터진 거래량이에요.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에 210만, 100만, 1000만, 27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자, 27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만큼의 이제 매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이제 2700만의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 그만큼 새로운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물량은 떨어져 나가고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2700 곱하기 지금 현재 주가를 계산을 하면은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한 400억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시가총액이 1400억짜리인데 얘네가 그 400억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기업의 한 3분의 1 하는 만큼의 그런 투자 자금이 들어올 만한 명분이 있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홍정욱 관련주로 해서 오르는 건데 그게 실제로 이 기업의 3분의 1의 자금이 들어올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봤을 때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즉 이거는 물량 넘기기에 대한 오늘 급등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물량 넘기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수급을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가 이제 손바뀜이고 두 번째가 이제 물량 넘기기인데, 이제 손바뀜은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세력 주체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력 주체가 기관이었는데 기관이 그냥 적당히 먹고 난 여기서 목표가가 여기였어. 그래서 여기서 먹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는데 똑같은 이슈로 하여금 봤을 때 우리는 이 가격보다 더 높게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인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기관이 떨어져 나가고 외인의 새로운 수급이 세력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 손바뀜으로 보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전에 갖고 있던 세력들이 물량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넘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통 급등주라던가 테마주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흐름 중에 하나인데 물량 넘기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 넘기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알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세력 주체들, 얘네들이 매수할 때 똑같이 따라 사는 거고 얘네들이 매도할 때 똑같이 따라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력 주체들의 뭐 계좌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유치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이게 세력이라면은 얘네가 오늘 이제 하루 반짝에서 급등해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향후 몇 번 더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 뒤에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몇 자 코멘트를 드려보자면은 과거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수급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과거에 돌렸던 수급 주체를 찾아보면은 오늘 역시나 돌렸던 주체와 일맥상통할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오늘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벽산이 지금 미래에셋 창구에서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130만 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오늘 급등이 나왔다면 아마도 이전에 나왔던 6월 11일 날 이날 급등에서도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수급이 좀 많이 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역시나 미래에셋대우 일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에 체결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6월 11일 날짜로 쭉 내려보면은 역시나 네, 확인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실제로 6월 11일 당일날 체결량 이전 거래량의 거의 뭐 몇 배, 10배에 가까운 체결량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이런 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끌어올렸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를 타고 보고 이제 그 다음 수급 주체들 뭐 다른 여러 투자들이 있겠죠. 개인 투자들이 보고 들어오는 주체들이 따라 들어와서 이제 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벽산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의 매도 포인트는 사실 세력들이 실제로 잘 먹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좀 핸들링이 좋은 세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창구를 보고 따라가는 매매 전략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진짜 좀 응용하게 되면은 뭐 세력이 창구를 바꿔서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본다면은 이제 이런 창구를 따라가서 음, 길게 공략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상 같은 경우도 이번 창구를 봤을 때 이 지금 미래에셋대우가 세력 주체라고 한다면은 요번에 조정 이후에 돌리는 거 이번 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먹고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수급 창구를 보고 좀 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또 이거에 반대 의견을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KNN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총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년 4월이에요. 근데 내년 20년이죠. 네, 20년 4월인데 지금 현재 19년 9월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텀이 상당히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맥주들, 정치 테마주들 움직일 순 있지만은 그 텀이 길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급등 나왔다고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번에 급등 나와서 좀 많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급 체크를 잘 해보시고, 아니다 지금 아직 좀 총선이 움직이기는 이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 급등보다는 그냥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쭉 빠지고 요번 과거에 나온 거 봤듯이 주가가 쭉 오른 다음에 빠져요 다시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건 기술 투기로 오른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뭐 가치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주가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전 주가인 1,700원대에 다시 오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공략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지금 급등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이후에 좀 잔잔해졌을 때 그때 좀 시나리오 써보고 저 차기 이제 어떤 인물이 올라갈 것 같다, 관심 받을 것 같다, 그때 그 관련주로 해서 공략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제 눈에 보인다면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벽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벽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